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어제 총선으로 우리 시장이 하루 쉬어가는 동안 간밤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3월 CPI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다소 충격을 줬는데요. 그 충격에 우리 시장도 역시나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갭을 메우면서 낙폭을 축소하며 마무리가 된 흐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보합권에서 혼조세 흐름으로 지수는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소폭 오름세로 또 코스닥은 다소 빠진 채로 혼조 흐름 보였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건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AI라는 키워드를 단 종목들이 오늘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보여지면서 3%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재 장비주 위주로 오늘장에서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게 오늘 또 ADB 관련해서 아시아개발은행의 이슈가 좀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 AI 반도체 수요가 상승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슈가 또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도 어떤 흐름을 이어나갈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은 또 PPI 지수 발표가 있죠. 이런 점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대비해보면 좋을지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하나씩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 투자올림픽은 주식계 홈런왕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 그중에서 수익을 나는 투자자는 딱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못 내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 2024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내 계좌를 좀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다, 퀀텀 점프를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고 우리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한 전략들 좀 배워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해설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장은 사실은 뭘 말씀드리기가 좀 뭐할 정도로 뭐가 모멘텀 좀 없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엊그제도 그렇고 사실은 좀 조용한 시장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 또 어제는 사실은 총선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이 좀 많이 좀 끼치고 있었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부분이 시끄럽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 좀 조용하게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좀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금리 인하만 좀 기다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포인트를 한 4가지로 좀 종합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동발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사실은 많이 올랐었죠. 올해 1분기 대비했을 때 거의 20% 이상의 유가 가격을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재 달러당 86달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올해 뭐 6월달, 5월달 전에 100달러를 기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장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불안정성으로 우리 국내 증시를
압박하는 요소가 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불안정성을 좀 보시고 체킹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한번 또 오름세를 좀 보여줬었고, 근원 CPI 또한 0.6%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가도 올라가게 되고 CPI 지표 발표도 지금 상승세로 마감이 좀 되었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4월 초반, 3월 말에 기대했었던 피봇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누그러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가 이제 삼성전자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며칠 전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체킹 포인트로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4천억 가량을 블록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현재 기존의 지분율 0.86% 정도였는데 이 부분으로 블록딜로 인해서 지분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0.8%로 낮아졌다라는 부분. 그래서 블록딜을 4천억 가량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상속세 납부가 원인이 또 되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며칠간 반도체에 대한 조정을 좀 보여줬었던 원인이 바로 이 부분이 체킹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오름세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 블록딜 이슈에 대한 부분은 오늘 평가만 해보면은 조금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선물 시장, 현물 시장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되는 증시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달러 지수 이전에 제가 이제 유가 지수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86달러를 배럴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 대비했을 때는 20% 이상의 시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혹시나 크루드 오일 기름 관련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이 나셨을 거고, 근데 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 현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하방 요소, 압박 요인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누그러뜨리는 원인이 바로 이 유가에 대한 유가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4월 중순이 된 시장에서 이 부분에서 계속 체크를 좀 해가면서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코스닥의 차트고 오른쪽에 보시면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쌍둥이의 차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어쩔 수 없는 건데 하나하나 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4개 차트를 먼저 좀 보시게 되시면은 3월달 사실은 반도체 그리고 한미 반도체의 힘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레벨업이 많이 됐었던 코스닥인데 포인트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대부분 900포인트를 기록한 지수가 현재까지는 86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6%에서 7% 내지의 하락을 보여줬었던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쉬어갔다가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양봉을 좀 기록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과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3월달 많은 상승 랠리를 보여줬지만 4월달만 놓고 봤을 때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 제가 계속적으로 어필 그리고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게 반도체가 3월달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든 삼성전자든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조정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딱 그 타이밍이 아닌가 좀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면서 우리가 4월 말까지 매매에 대한 전략을 잘 계획적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의 좀 시정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부 반도체 종목들 오늘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내일장에서도 일부 반도체 종목들,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그리고 반도체 장비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말씀 좀 드리겠고,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수급은 오늘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내일은 좀 준비를 하는 장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차트가 사실은 쉬어가는 차트였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코스닥은 이만큼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장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장 반등 올라올 수 있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수급은 내일 장에서도 약세를 좀 보여주겠지만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딱 맞춰진 타이밍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없는 주도 장세가 2주 연속으로 시작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주도주가 없는 주도주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면 주도주 장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종목이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 그리고 내일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반도체에 대한 상승 탄력이 좀 약세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가 이슈도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주도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랠리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주도주가 없는 주도주 장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주도주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반도체 종목이든 2차 전지 종목이든 지금 현재까지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섹터를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사실은 뭐 재룡전기나 아니면 전력 인프라가 상당히 탄력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쪽 섹터 같은 경우에서는 주도주 섹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제조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필수 부자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도주 섹터라고 하게 되면 완성 제품을 만드는 섹터,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조선, 배를 만드는 조선이든 이렇게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를 영위하는 산업이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은 매출 캐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주도주를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주도주를 준비하는 장, 내일장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장의 종목에 의해서 반도체 종목을 좀 잡아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었고 CPI 충격도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관망세를 보인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도 주도주가 없는 주도주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도주를 좀 기다리면서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어떤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함께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꼭 챙겨봐야 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6471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가까이서 소통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세 글자 이창용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기법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또 매매 전략을 우리 주식계의 홈런 왕께서 구사하고 계시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제가 앞서서 계속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 주식책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주식책에도 내용이 없을 법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바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이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 메모 가능하신 분들 메모하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법은 지수 시나리오 매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나리오 결정 요소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보시게 되시면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방향성을 결정한 요소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증시 안에서 다우가 또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나스닥은 전날에 또 어떻게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이 부분 평가를 해봐야 되고, 글로벌 유럽 증시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킹을 좀 해봐야 되고, 국내 그리고 미국 정치적 상황.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대선이 좀 끝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맞춰서 테마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던 산업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더라도 총선 관련해서 총선 테마주들을 좀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 국내 증시의 상황이 놓고 봤을 때 국내 증시의 지수 방향성을 결정한 요소가 너무나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대형주를 매매할지 또는 중형주, 중소형주를 매매할지 이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종목에 대한 사이즈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수 상황에 맞춰서 대형주나 중소형주 매매할지 이 부분을 좀 결정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차트 패턴도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초창기 시장 상황이 좀 올라가는 상승장 초창기 같은 경우에서는 정배열 종목, 초기에 상승을 좀 보여주는 정배열 패턴의 종목이 올라와 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트 패턴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 결정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수 타이밍을 또 언제 가져갈지, 또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또 가져갈지 이 부분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 시나리오 매매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좀 복잡한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달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좀 결정을 좀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지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또 어떤 매매 전략, 그리고 하락장에는 또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고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장에도 수익을 내야 되고 하락장에도 사실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수익을 내야 됩니다. 어렵지만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승장, 하락장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 이 지수 시나리오 매매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지 않으시게 된다면 결국에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그 지수 시나리오 매매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장 초창기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바닥주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초기 정배열이 초기로 나왔을 때 그때 정도의 이런 종목을 지수 기여도가 높은 대형 우량주를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용거래 그리고 융자를 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딱 이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밍 자체가 지수 기여도가 높은 대형 우량주, 그래서 상승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대형 우량주를 상승장 초창기에 융자나 신용거래를 통해서 공략을 하게 된다면 큰 수익을 또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소적인 부분을 잘 체킹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최초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그래서 최초 신고가, 52주 신고가 종목을 이때 타이밍에 공략을 하게 되면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주도 sek터 안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만 놓고 봤을 때 반도체나 바이오를 2월 달이든 3월 달 초창기든 잡게 된다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상승장 초창기를 여러분들이 1번을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상승장 초창기에 우리가 초기 정배열 종목, 그리고 최초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8월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상승장 초창기에 공략을 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상승 랠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도 섹터를 집중적으로 스윙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도 랠리가 분명하게 보이고 할 때는 굳이 단타 매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 안에서 상승하고 눌림이 나온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승 후 눌림, 그리고 두 번째로 신고가 돌파인 상황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체킹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가는 말에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자 초창기 같은 경우에서는 가는 말이 안 보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는 말에 가는 종목에 올라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식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되 단타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길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내에 빠른 단타 공략을 통해서 이 나중에 하락 전환이 됐을 때, 시장이 하락 전환이 됐을 때를 대비하면서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 세 번째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고 눌림이 나올 때 이런 종목을 좀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장도 있겠죠. 여러분들 사실은 4월달 같은 경우에 이 포인트가 딱 맞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되고, 하락장 초창기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오늘자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애매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락장 초창기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 기여도가 낮은 중소형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이 진행이 될 때 만약에 지수 기여도가 높은 대형 우량주를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게 그대로 손실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 때는 그것과 무관하게 상승 모멘텀을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지수 기여도가 낮은 중소형주를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때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고가권 종목이나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권 돌파를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진행될 텐데, 이럴 때는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어느 정도 쉬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매하게 5%, 7%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하락 진행기 때 보유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는 나중에 10%, 뭐 1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티지를 그때 정도 되게 되면은 사실 손절은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은 하락장일 때는 종목 다 떨어지는데 반등장 올라올 때는 중소형주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 거의 그만큼 반등이 안 올라오죠. 그래서 이 특성도 맞춰서 봤을 때는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락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는 상승장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 딱 요 3번에 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상승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1차 포지션 편입을 또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또 내일장에 들어갈 거거든요. 같이 하시는 분들 1차 포지션 편입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 말씀 좀 드리겠고,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오는 종목, 그리고 조정 후에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온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준비하실 분들, 다음 주 수익에 대해서 다음 주 만약에 지수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대로 수익으로 챙겨가실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상승자 초창기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수 기여도가 높은 대형 우량주를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타이밍일 때는 신고가 종목도 가능하니까 가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장 초창기 같은 경우에서는 무리하게 고가권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시기보다는 바닥권 종목 안에서 중소형주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중간에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타이밍일 때는 굳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금 확보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반등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펼쳐질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1차 매수 포지션을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수 차트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킹을 잘 하셔도 이 지수 시나리오 매매를 잘 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가운데 보시면 박스권이라고 이제 써 있죠. 그래서 이 박스권 장세일 때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주도 섹터 안에서 공략 단기 스윙주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한 가지 밑에 보시면은 HAB의 차트고 위에 보시면은 코스닥의 차트인데 이 HAB의 차트를 HAB에 대해 공략할 때 지수 상황에 맞춰서 매매 타임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상승장 초창기일 때는 그때 당시에 HAB가 시총이 한 10조 정도 넘어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경배 초기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분출이 될 때 이때 정도의 공략, 신용 융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 HAB를 공략을 하셨다면 70%에서 80% 이상의 수익을 또 챙겨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지수 시나리오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매 타이밍이 딱 2번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코스닥이 반등 나올 때 작년 10월, 11월 달 정도, 그리고 올해만 놓고 봤을 때 2월 달에 강력한 매수 자리가 HAB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가 진행될 때 한번 HAB를 언제 또 매수를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작년 12월 달 정도였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HAB도 신고가 종목을 신고가 돌파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에서 40% 이상의 기대 수익을 갖고 매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이 이 HAB도 마찬가지로 2번 있었습니다. 상승 랠리 진행될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또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도 있었거든요. 3월 달 초반에도 그때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 계속적으로 보여줄 때 이때도 HAB 매수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시나리오 매매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HAB를 사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관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일 때도 한번 봐야겠죠. 보시게 되시면 코스닥의 하락장 초창기일 때 이 타이밍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매매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또 히든 종목으로 엔젠바이오와 그리고 일진파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게 되시면 사실은 4월 초창기에 지수 자체가 코스닥이 좀 밀려가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 초창기일 때는 바닥권 돌파하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히든 종목이 같은 시기 때 28%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지금 엔젠바이오와 같은 바닥권 돌파 종목은 오히려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이 일진파워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 4월 달에 코스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일진파워는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닥권 돌파 관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챙겨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굳이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에 맞게 공략하는 방법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 정말 애매한 시장이다라고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도 앞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시장이 또 상승할 때, 하락할 때 각각 다른 전략을 적재적소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같은 종목이라도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언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으로 이 매매에 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꼭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우리가 또 다양한 전략들 챙기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 차근히 또 공부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는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강의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신청 역시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스캔하신 뒤에 6471 참여 코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3글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또 어떤 성적을 보여주셨길래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가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또 메달권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구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 주식 투자에 있어 근본적인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수 상황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메달 종목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진 파워를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었죠. 4월 4일 날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초가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때 타이밍 자체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움직였을 때 그래서 일진파워도 마찬가지로 바닥권 돌파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또 일진파워가 또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략이 좀 가능하니까 내일장에서 일진파워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장 시초가 공략이 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도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도 사실은 좀 움직였었죠. 그래서 제가 3월 27일 날 방송에서 나와서 제시해드리고 나서 바로 3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제2의 에코프로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800% 올라갔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 안에서 이와 같은 주도주 역할하는 종목은 한미반도체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고가권에서 잘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규로 공략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눌림이 나올 때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것에 대한 타이밍은 저와 같은 교육방에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메달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좀 조정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수익권에서는 3월 제가 13일 날 제시해드리고 나서 30% 이상의 시세를 좀 보여줬지만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대부분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하셨다라고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진엔텍 말고 더 다음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종목을 좀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일진파워랑 괴가 좀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전력 전기 인프라 관련주죠.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재룡전기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시장 안에서 이런 테마주 찾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올라올 때까지만 더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징랜드 있습니다. 제가 2월 27일 날 첫 방송에서 나와서 반도체 관련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0%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이징랜드와 같은 조정을 보여줬던 종목 지금 준비하실 때가 딱 이런 종목을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에이징랜드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제가 교육방에서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좀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메달부터 동메달까지 종목이 좀 있는데 혹시나 엔젠바이오를 지난주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가져가도 됩니다. 바이오는 어차피 5월달 같은 경우에 미국 아마케 일정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일정이 좀 있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더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엔젠바이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 끌고 가서 수익 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그 위에 바로 상승이 좀 나와줬었죠. 그래서 일진파워 오늘 시세만 놓고 보게 되면은 6%에서 7% 정도의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이 테마주에 대한 전력, 전기 인프라에 대한 테마주에 대한 역할을 계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도 공략은 가능하다. 그래서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장 시초가의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제가 2주 전 방송에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고 방송 공개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20% 정도의 수익을 챙기셨고 최고가 32%의 시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방송 공개 이후에 바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더 끌고 가도 됩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밸류 자체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후속주를 좀 매수하자,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6일 날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전기 전력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애매할 때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를 제 방송 보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더 끌고 가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타이밍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주도주가 출연할 때 이런 전기 전력 인프라에 대한 테마주에 대한 역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지수가 반등 나올 때까지만 재룡전기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략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지수 시나리오에 맞춰서 공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시나리오에 맞춰서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노란톡방에서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 흐름을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오늘 HBM 계약 수주 소식 관련해서 상당히 또 탄력을 보여줬던 이 한미 반도체 또 금메달 종목으로 짚어주셨고, 바로 지난주에 방송에서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두 종목 일진파워와 엔젠바이오도 또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우리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잡아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또 이런 종목을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기본 카메라로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6471 참여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 또 장중에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 전략들을 어떻게 챙겨가야 되는지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눈여겨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그동안에 다소 좀 소외를 받았었던 화장품 관련주, 또 요즘에 오랜만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사실은 화장품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는 3월달, 4월달 반도체나 조선이나 아니면 바이오나 이런 이슈를 받을 때 사실은 주목도가 좀 낮았었던 섹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코로나 여파도 있었겠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 캐파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은 관심도가 높은 섹터가 화장품 쪽이죠. 근데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중국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화장품 관련한 업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매출 캐파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양새를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 좀 애매할 때는 다른 것도 필요 없이, 차트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실적이 회복되는 업종을 공략하자라고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시면은 화장품 로드숍이 부활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이처 리퍼블릭이나 각종 화장품 업체들이 기반 업종에 대한 그 매출 캐파에 대한 캐시카우를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로드숍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 로드숍이 좀 부활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채널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이든 북미 시장이든 계속 채널 늘려가고 있는 화장품 업종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화장품 업종 종목이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 대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6년도, 17년도에 화장품에 대한 PER이 20배 정도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중국의 따이공, 보따리 상인이 이 부분이 대부분의 비중을 좀 많이 차지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이슈를 연관을 지어서 화장품에 대한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게 되시면은 1분기에 대한 실적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필두로 전체적인 화장품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 미용기기 관련한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매출 캐파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4월달 공략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면세점 분기 매출을 놓고 보게 되면은 2023년도 작년 초창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났던 시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고 봤을 때는 면세점 매출도 올라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양새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 섹터들에 대한 레벨업이 좀 안 됐었던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화장품 섹터에 대한 상승 여력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대비했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800% 이상의 지금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를 레벨업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체킹해보면서 화장품 관련주 공략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까지 타이거 화장품 ETF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코스피 지수와 화장품 관련 섹터에 대한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딱 지금 요 수준이거든요. 지금 실적에 대한 캐파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화장품 관련주들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장품 섹터도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기초 화장품을 지금 고객사 대신해서 ODM, OEM을 생산하고 있는 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좀 말씀 좀 드리면, 작년 3분기가 사실은 좀 눈에 띄는 성장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전분기 매출 대비했을 때 매출은 18% 정도 증가를 했고, 특히나 영업이익은 정말 놀랍습니다. 4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인그루드 랩이 있는데 글로벌 시장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미 법인이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캐파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인, 미국 법인 전체적으로 이익률이 계속적으로 2배 이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매출 비중에 있어서 봤을 때는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사실은 한국 법인이 한 50% 정도가 넘고, 그리고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이 있습니다. 중국 법인까지도 우리가 수익성을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익률 지금 성장이 계속적으로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과거에는 3.4% 정도의 이익률을 좀 기록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 2배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8%대. 그리고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YOY 기준 했을 때는 흑자 전환까지 이루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크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성에 대한 회복, 그리고 전체적인 화장품 관련 업종들에 대한 회복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화장품 ETF 종목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최근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큰 상승 랠리나 큰 하락 랠리, 지수에 대한 하락이나 이런 것에 대비했을 때는 변동폭이 상당히 적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플러스로 매출 캐파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이 코스메카 코리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 실적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화장품 관련한 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주가의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 잘 살펴보자라고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 혹은 해설위원님과 함께 주식의 전반적인 공부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먼저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를 스캔하신 뒤에 6471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입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용 이렇게 세 글자 이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 우리 또 이창용 해설위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올림픽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한방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목요일 투자올림픽 주식계 홈런왕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올림픽 종목 어떤 선수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은 내일만 봅니다. 오늘 종목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놓고 보기보다는 내일장에 정말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개별주 섹터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나 반도체 섹터와는 다르게 개별주 흐름 안에서 내일장에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종목명은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어디서 좀 종목명이 좀 많이 들어봤던 종목이죠. 일단은 당연하게도 SK 계열사이고 잠깐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D&D라고 하는 SK 그룹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K D&D로부터 인적 분할 상장을 좀 보여줬었고 SK D&D가 기존에 부동산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만 똑 떼어내서 동사의 SK 이터닉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분할 비율이 SK D&D가 77% 정도,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23%로 분할 상장이 됐었고,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SK D&D를 보유하셨던 분들은 한 주당 동사 주식을 1.15 주식을 배정을 받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의 SK D&D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신재생 에너지를 똑 떼내서 신재생 사업을 이어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기존의 태양광 발전, 풍력 에너지 발전, 2차 연료 전지 사업을 계속 영위를 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목은 사실 차트가 좀 제일 중요한데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캔들이 몇 개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내일장에 좀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한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내일장 시초가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7,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텐데 보다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지만 내일장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경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을 취해서 반도체든 조선 쪽이든 주도주를 매매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SK 이터닉스와 같은 종목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지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내일장 준비를 하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오늘의 올림픽 종목 SK 이터닉스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6471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다음 주 시장 전략이 궁금하다, 반도체 주도주 섹터를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투자올림픽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또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